안녕하세요. 형사법 3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23년도 경찰 간부 선발 시험 문제, 그 중에서도 6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6번 문제는 형법 총론과 관련된 이슈고, 형법 총론 중에서도 차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차고와 관련된 내용은 이론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이론을 응용해서 사례를 푸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판례 중심의 출제 경향에서 유일무이하게, 정말로 유일무이란 말은 요즘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무조건 매해 이런 이론의 어떤 적용을 통한 사례 해결, 이거를 꼭 물어보고 있어요.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도 한번 지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를 키고요. 보도록 할게요. 자,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옳지 않은 것. 자, 색깔이 조금 이 색깔이 낫겠네요. 이 색깔로 이렇게 해서 바꾸고,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 질문. 갑이 A를 살해하고자 골프채로 A의 머리를 내리쳐 A가 실신하자 사망한 곳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를 자동차에 싣고 근처 바닷가 절벽으로가 던졌는데 실제로는 익사로 판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갑에게는 살인기수의 죄책이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판례와 관련된 해설입니다. 판례와 관련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착오입니다. 실제로는 익사를 한 건데 갑은 골프채로 A의 머리를 내려쳤을 때 A가 죽었다고 본 거예요. 판례는 이 경우에 판례가 명확하게 이 설을 취했다고 단정을 짓긴 어렵지만 소위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즉, 이 A를 살해하고자 골프채로 A의 머리를 내려쳤을 때의 살인의 고의가 익사로 판명돼서 죽은 이 전체 과정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갑은 살인기수죄의 죄책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비슷합니다만 앞의 사례는 개괄적 고의 사례고 두 번째는 개괄적 과실 사례예요. 즉 결과적 가중범에서 과실을 개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해의 고의인데 죽어버린 거예요. 상해의 고의인데 죽은 거예요. 상해의 고의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앞에 살인의 고의로 죽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상해의 고의로 죽었는데, 자, 이 A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실신하자 A가 사망한 곳으로 오인했다는 거예요. 즉 상해 치사가 이 벽돌에 의해서 치사가 발생한 것으로 갑은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절벽으로 던졌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즉 상해의 고의로 결국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어떤 과실이 이때 과실이 있다고 갑은 생각했는데 실제로 과실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걸 던졌을 때. 따라서 이 과실, 앞단의 과실을 개괄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괄적 과실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판례는 이 경우에 상해치사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상해치사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둘 다 대표적인 판례가 나왔어요. 개괄적 고의와 관련된 판례고, 이건 뭐죠? 개괄적 과실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드디어 순수 이론 문제입니다. 자, 3번 볼게요. 갑은 옆집 개입니다. 개. 옆집 개가 평소 시끄럽게 짖어서 그 개에게 손괴의 고의로 돌을 던졌으나 마침 개가 있는 쪽에서 튀어나온 어린아이죠. 이 가치적 객체의 착오입니다. 이 가치적 객체의 착오, 결국 추상적 사실의 착오죠. 자, 추상적 사실의 착오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맞춰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거죠. 개한테 손귀 고리를 돌을 던졌는데
개가 있는 쪽에서 튀어나온 어린아이가 맞아서 이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즉 추상적 사실의 착오고 마침 개가 있는 쪽으로 뛰어나온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뭐죠?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되는 겁니다. 추방이죠.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학설 대립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모두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와 과실치사,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범을 인정하고 있죠. 따라서 인식 사실, 개에 대해선 손괴의 고의니까 손괴인데 아이가 맞아버렸죠.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법정적 부합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인 손괴죄의 미수범과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 과실치상죄죠. 이거에 상상적 병합이 성립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즉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이 결론이 동일하고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험을 인정하므로 개에 대한 손괴의 고의, 따라서 손괴 미수, 그다음 어린아이에 대한 상해, 과실치상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다음 4번은 교사의 착오입니다. 교사의 착오. 교사 그죠? 교사의 결과적 가중범에 교사의 착오, 뭐 결과적 가중범 뭐 같은 얘기긴 한데 갑이 을에게 A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여 을이 이를 승낙하고 실행을 했는데 A가 그 상해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즉 상해 교사를 했는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갑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갑을 기준으로 A의 사망, 을에 의해서 A가 사망하는 거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된다? 상해 치사죄의 교사범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즉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교사의 착오에서. 즉 을이 상해를 했는데 을의 상해로는 사망이라는 결과까지도 예견할 수 있었다. 만약에 갑의 입장에서. 그래서 칼로 얘를 찌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사망할 거라는 거를 갑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겠죠.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해 치사죄의 교사범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정범의 을은 상해 치사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갑은 예견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 상해 치사죄의 교사범으로 가는 게 타당하겠죠. 이론적으로. 정범 종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공범 종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맞는 지문이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2번.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착오와 관련된 문제가 좀 정리가 쭉 된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개괄적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도 중요한 지문이죠. 자, 이 피해자가 사망한 곳으로 오인한 다음에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버린 것.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 개괄적 과실을 인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잘못됐네요. 비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고 P라는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 사실에 대한 미소와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험. 그 다음에 교사 관련해서 교사를 했는데 살인한 경우 교사자한테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법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대표적인 판례들이 출제돼서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